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참폭 많고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나 봐, 운이 좋았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풍수에서는 말년의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젊어서는 운칠기삼이라고 해서 운의 영향이 크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즉 기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나이 들수록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가족 관계도 화목하고 건강까지 좋은 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그분의 집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힘은 결국 수십 년간 머물러 온 공간의 기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의 기운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말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년의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로 보는 마지막 운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풍수 고전과 현대 심리학을 아울러 말년의 운을 좋게 만드는 세 가지 공간과 그 실천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는 풍수 상담을 할 때 말년의 운을 묻는 분들께 꼭 세 가지를 여쭤봅니다. 첫째, 현관에 가족 모두의 신발이 뒤엉켜 있진 않나요? 둘째, 거실에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이 가득 차 있진 않나요? 셋째, 침실 창문을 열지 않고 지내고 있진 않나요? 이 세 가지는 말년의 운을 막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충 살지 뭐 하고 넘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이 작은 변화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노년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세 가지 공간이 말년의 복을 좌우할까요? 그리고 이 공간들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현관은 가족관계의 축소판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으면 가족 구성원들의 기운이 서로 꼬이고 충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가족의 화목인데 그 시작부터 막혀있는 셈입니다. 둘째, 거실은 건강과 삶의 활력을 상징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심장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으면 기의 흐름이 막혀서 삶의 활력을 잃기 쉽습니다. 거실이 답답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인데 그 재산을 스스로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침실은 정신적 평화와 깊은 휴식을 담당합니다. 침실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문을 닫고 지내면 외부의 신선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해 방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평온한 말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떠세요? 이 세 가지는 모두 아주 사소하고 마음만 먹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말년의 복을 원한다면 큰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이 작은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풍수지리 고전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금계옥함이라는 풍수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후즉생하고 기체즉사라. 이 말은 기운이 흐르면 살고 기운이 정체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생명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재물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말년의 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사랑, 건강, 정신적 평화라는 기운이 정체되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현관을 정리해서 가족 간의 좋은 기운이 소통하게 하고 거실을 비워 삶의 활력이 순환하게 하며 침실의 공기를 바꾸어 정신적 평화가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집에만 오면 괜히 짜증이 나서 가족들한테 소리를 질러요.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거실에 오랫동안 쌓아둔 물건들이 많았고 침실 창문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실을 비우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짜증이 덜 나요. 집이 이렇게 바뀌니 가족들도 더 많이 거실에 모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단순히 풍수의 효과라기보다는 공간을 개선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기 시작하니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숨을 쉬게 된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말년의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현관 청소와 신발 정리입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가족의 기운을 담는 곳입니다. 신발을 모두 신발장 안으로 넣고 외부에 나와 있는 신발은 가죽 구성원 한두 켤레만 남겨두세요. 낡은 신발은 미련 없이 버리거나 기부합니다. 현관 조명은 항상 밝게 유지하고 낡은 매트는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두 번째, 거실의 비움의 미학입니다. 거실에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핵심적인 물건들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가구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특히 창가를 막고 있는 물건은 모두 치워 햇살이 집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게 합니다. 거실에 맑은 기운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침실의 환기와 정리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5분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해주세요. 밤사이 쌓였던 탁한 기운을 내보내고 신선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맑아집니다. 침대 주변에 잡동사니를 두지 말고 머리맡은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어떠셨나요? 이 모든 조언들이 사실은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자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말년의 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을 통해 우리 집의 기운을 바꾸고 스스로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풍수 인테리어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